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전광판에 숫자 99가 켜졌습니다. 서방 세계가 88달러 50센트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동양의 거대한 시장은 침묵을 깨고 전혀 다른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삐걱거리며 균열을 일으키는 소리였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트레이더들이 모니터를 켜기 전 이미 상하이의 은선물 시장은 99달러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10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서방의 표준 가격보다 무려 10달러 이상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금융교과서에 따르면 이러한 가격 차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즉각적인 차익 거래가 발생하여 두 시장의 가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메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한 상처처럼 시장의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은과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가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상하이 시장이 열리기 직전 서방의 현물 가격은 88달러 50센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전의 재활용 업체들로부터 나오는 실물 수요 신호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휴 전 마감 가격보다 5달러 이상 높은 매수 호가가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거래소 문을 열기도 전에 실물 수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상하이가 99달러의 문을 열고 102달러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결국 96달러의 장을 마감했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장 마감 평균 가격은 96달러였지만 마지막으로 체결된 실물 거래는 102달러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평균 가격이 진정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체결된 그 높은 가격이 진짜 시장의 온도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 숫자 모두 서방의 현물 가격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방의 현물 가격은 8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의 격차는 여전히 10달러입니다. 10달러라는 숫자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10% 이상의 가격 괴리가 지속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류 비용이나 세금 문제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상하이 세션 동안 서방 시장의 거래량은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거래량은 낮고 프리미엄은 높으며 실물 매수 호가는 종이 가격보다 훨씬 높은 상황. 이 불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번의 영상에서 우리는 87달러 20센트에서 89달러 사이의 저항 구간을 분석했습니다. 가격은 이 구간을 3번이나 거부당했습니다. 시간봉 기준으로 이 구간 위에서 확실하게 몸통을 마감하며 돌파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 서방 현물 가격은 86달러 40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저항 구간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같은 레벨에서 3번의 거부, 그리고 결정적인 돌파의 부재. 이것이 바로 테이프를 읽는 방법입니다. 저항 구간은 그 위로 돌파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9달러 위에서 강력한 시간봉 마감을 기다려야 합니다.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차트의 기술적 분석 너머에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단기적인 전투의 상황을 보여준다면 펀더멘털 데이터는 전쟁의 전체적인 판세를 보여줍니다. 코맥스은 옵션의 내재 변동성 지수는 현재 1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지표를 확인했을 때만 해도 100을 갓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134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30일은 가격이 12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보았던 고점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현재의 가격 움직임은 비교적 잠잠해 보이지만 옵션 시장은 이미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옵션 시장의 참여자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평온함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SLV 변동성 지수와 은, 선물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입니다. 가격은 억눌려 있는데 변동성 지수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영원히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억눌린 가격과 폭발하는 변동성 사이의 긴장은 결국 어느 한쪽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방향을 암시하는 사건이 오늘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또 다른 계좌 그룹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2월 한 달 동안 정지된 계좌의 총수는 23개에 달합니다. 오늘 상하이 개장 초반 우리는 눈에 띄는 시세 조작 시도를 목격했습니다. 주문 흐름을 추적하던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거래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관련 계좌들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소 자체가 시세 조작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 정도가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심각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한 달에 23개의 계좌 정지, 이 숫자를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 통제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그 억지력을 뚫고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차트 위에서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캔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자본과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이의 99달러와 서방의 88달러. 이 단순한 숫자 차이는 지리적 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거리입니다. 아시아의 투자자들과 산업계는 종이 계약서가 아닌 손에 팩 수 있는 금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런던이나 뉴욕의 창고에 있다고 주장되는 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고에 들어있는 은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서방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레버리지와 파생 상품이라는 종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물의 고갈이 가져올 파장을 애써 무시하거나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프리미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0달러의 프리미엄은 서방의 종이 가격이 더 이상 실물 시장의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방의 가격이 동양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런던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상하이는 그저 추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상하이가 먼저 움직이고 서방이 그 뒤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2달러라는 숫자는 서방 시장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당신들이 86달러라고 우겨도 우리는 102달러를 주고서라도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매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금융의 주도권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상하이의 아침은 서방의 밤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는 단순히 투기의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물을 확보하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산업용 수요가 폭발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닌 전략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자산을 둘러싼 쟁탈전이 바로 이 10달러의 가격 차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현상은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신호입니다.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직전의 상황과 같습니다. 상하이의 99달러는 그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서방 세계로 확산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방의 투자자들이 86달러라는 화면 속 숫자에 안도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미 100달러 시대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이 인지 부조화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결국 현실이 환상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실물 시장의 압력은 종이 시장의 억지력을 압도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상하이의 99달러가 고점이 아니라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복잡한 지표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그것은 바로 세계가 은을 원하고 있고 그 은은 점점 더 귀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하이의 열기가 뜨거웠던 반면 서방 시장의 거래량은 기이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거래량, 높은 프리미엄, 그리고 종이 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 실물 매수 호가, 서방 시장의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풍이 오기 직전에 숨 막히는 정적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읽는 트레이더들에게 현재 상황은 단순한 교육 자료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구조를 읽어내는 생존 수업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분석을 통해 87달러 20센트에서 89달러 사이의 저항 구간을 지도처럼 그려냈습니다. 가격은 이 구간을 3번이나 거부당했습니다. 아직 이 구간 위에서 폭발적인 시간봉 몸통 마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 현물 가격은 86달러 40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저항 구간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같은 레벨에서 3번의 거부, 그리고 결정적인 돌파의 부재, 이것이 바로 테이프를 읽는 방법입니다. 저항 구간은 그 위로 돌파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9달러 위에서 강력한 시간봉 마감을 기다려야 합니다.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차트의 기술적 분석 너머에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단기적인 전투의 상황을 보여준다면 펀더멘털 데이터는 전쟁의 전체적인 판세를 보여줍니다. 차트의 캔들이 침묵하고 횡보할 때 옵션 시장의 데이터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코맥스은 옵션의 내재 변동성 지수가 134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지표를 확인했을 때만 해도 100을 간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134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30일은 가격이 12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보았던 고점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현재의 가격 움직임은 비교적 잠잠해 보이지만 옵션 시장은 이미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재 변동성이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가격 변동폭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보통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이 지수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재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치솟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옵션 시장의 큰손들이 현재의 가격 수준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에 막대한 베팅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평온함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SLV 변동성 지수와 은선물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상방 가격 리스크입니다. 가격은 억눌려 있는데 변동성 지수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영원히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억눌린 가격과 폭발하는 변동성 사이의 긴장은 결국 어느 한쪽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균형을 찾아가는 생물입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을 누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발을 준비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용수철을 끝까지 눌러놓은 것과 같습니다.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튀어오르는 힘도 강해질 것입니다. 134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옵션 시장은 잠재적인 무질서한 움직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 행동은 이러한 위험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파생상품 시장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지진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조정이나 완만한 상승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갭 상승이나 갭 하락과 같은 불연속적인 가격 이동, 즉 시장이 찢어지는 현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투자자들은 86달러라는 화면 속 숫자에 안도하고 있을 때 옵션 트레이더들은 134라는 변동성 지수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대중은 눈에 보이는 가격만 믿지만 스마트머니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기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바로 지금의 비정상적인 변동성 지수입니다. 가격이 89달러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실망 매물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3번의 거부는 기술적으로 강력한 매도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시장이 언제든 방향을 급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숏 포지션을 잡은 세력에게도 이 높은 변동성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만약 가격이 89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숏 스퀴즈가 발생한다면 그 폭발력은 134라는 지수에 비례하여 끔찍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식적인 시장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펀더멘털과 가격이 따로 놀고 실물과 종이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수학적 증명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론가 분출되어야 합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 움직임은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적일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계좌를 순식간에 깡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방의 차트가 보여주는 횡보는 기만입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고래가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면 아래의 물살을 느끼는 사람은 곧 거대한 파도가 칠 것을 직감합니다. 134의 내재 변동성이 바로 그 물살입니다. 87달러에서 89달러 사이의 저항 구간은 고래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기 위해 부딪히는 천장일 뿐입니다. 이 천장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장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차트에서 거래소의 장부로 옮겨야 합니다. 가격 차트가 현재의 전투 상황을 보여준다면 거래소의 장부는 보급과 병력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필사적으로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의 규칙마저 위반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좌 정지 사태는 단순히 몇몇 트레이더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